평소 연습장에서는 아이언 거리가 일관성이 있는데 실제 코스만 나가면 거리가 들쭉날쭉한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 연습장에서 정타를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정타를 맞추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큰데요. 연습장 매트의 경우는 내가 조금 뒷땅을 치더라도 헤드가 미끄러져 나가며 공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타가 아니어도 정타를 맞추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릴리즈로 나눠 아이언 정타를 위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언 정타를 맞추게 되면 샷의 일관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비거리도 함께 증가하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이언 정타를 위해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임팩트 순간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프로 선수들은 이것부터 신경 씁니다. KLPGA 정규투어에서 9년 연속 활약하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허다빈 프로 역시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허다빈 프로입니다. 보통 많은 골퍼분들이 공이치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오거나 프레셔가 오면 공이 되게 오른발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야 공이 직접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 채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공의 탄도가 나오질 않아서 저는 공을 가운데에 둔다기보다는 이 헤드를 스탠스의 가운데에 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신경을 쓰면서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라인 정렬을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제 좀 목표를 계속 보다 보면 체중이 절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골반 라인을 최대한 일자로 맞춰두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드레스 자세가 곧 임팩트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어드레스 때 이 골반, 이 상체 어깨의 라인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습 방법은 바지에 보면 이렇게 벨트를 꽂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스틱 같은 거를 꽂아두고 어드레스 때 계속 일자가 맞는지 좀 이 매트와 일자가 되는지를 체크해보는 것 같아요. 또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럽을 어깨에다 대고 또 체크를 하는 게 있고 네, 그렇게 두 가지 신경 씁니다. 네, 허다빈 프로가 어드레스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드레스 자세가 곧 임팩트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결국 임팩트 순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죠. 이 이야기는 허다빈 프로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LPGA에서 활약 중인 유에란 프로 역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들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어드레스에서 체중만 가면 임팩트거든요. 근데 다들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백스윙 잘 올라가서 왼쪽만 잘 밟으면은 레깅은 저절로 됩니다. 네, 유에란 프로는 임팩트 자세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체중 이동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을 만들고 싶다면 그 이전에 어드레스 자세부터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드레스 자세는 골프 스윙을 위한 준비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드레스 때 이미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클럽 헤드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허다빈 프로는 어드레스 때 공 위치, 골반과 어깨의 정렬을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렬을 잘 맞춰놔야 클럽 헤드가 올바른 길로 움직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어드레스를 했다면 이제 백스윙에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이 팔이 백스윙을 드는데 몸에 개입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헤드의 라인과 내 몸의 라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은 분리가 되지 않고 이 몸에 팔이 묶여서 맞을 때 뭐랄까 막혀서 맞을 수 있고 되게 묶여가지고 뭔가 찍힐 수도 있고 컨택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헤드를 몸의 라인에 올리지 않고 이 헤드 길 따라 보내고 저희가 상체를 이렇게 돌려주면 네, 각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허다빈 프로가 백스윙에서 신경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헤드의 길과 몸의 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클럽 헤드가 다녀야 하는 길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다빈 프로의 말처럼 몸에 너무 묶여있는 백스윙은 테이크어웨이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며 백스윙이 플랫해지고
반대로 팔과 몸이 너무 따로 노는 백스윙은 테이크어웨이가 바깥쪽으로 빠지며 백스윙이 매우 업라이트해지죠. 이렇게 시작부터 헤드가 다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스윙의 첫 시작이 되는 테이크어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원한 골프 천재 리디아고 선수의 스윙 루틴을 보면 테이크어웨이를 체크하는 동작이 루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백스윙 때 헤드는 헤드의 길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백스윙이 올바른 길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잘한 후에 이제 다운스윙 또한 잘해야 하는데요. 다운스윙 때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드레스가 곧 임팩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난 다음에 이 팔로 이렇게 잡아서 내리거나 이 손이 공 쪽으로 덤비는 걸 되게 지금도 안 좋아하고 그 전에도 안 좋아했었는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 골반이 살짝 힌지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45도로 숙여지잖아요. 이 숙여진 상태를 유지해서 이 하체만 팔은 그대로 두고 하체만 어드레스 자세로 만들어주면 이 체가 여기까지 딸려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체를 돌린다고 해서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휘두르는 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서 손으로 덤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먼저 하체를 어드레스 자세로 만들어준 다음 여기 임팩트 때 휘둘러서 가는 거를 되게 위주로 그걸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빈스윙을 한 5번 정도 하고 그 뒤에 공을 하나 치고, 빈스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빈스윙 때 이런 연습을 더 많이 해주고 타이밍을 느끼신 다음에 공을 치고, 공보다는 빈스윙을 하는데 좀 더 공을 보면은 덤비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없이 빈스윙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허다빈 프로는 다운스윙 초반에 골반을 어드레스 자세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세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운스윙 시 시퀀스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골퍼들이 다운스윙에서 상체가 공 쪽으로 먼저 덤비며 시퀀스를 깨는 움직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시퀀스가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면 클럽 헤드의 경로는 틀어지고 공에 전달되어야 할 힘도 손실되며 분산됩니다. 단순히 시퀀스를 지켜야 한다, 다운스윙 때 하체로 스타트를 해라 보다 이렇게 허다빈 프로의 말처럼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다운스윙 초기에 골반이 먼저 회전하며 어드레스 자세로 복귀되면 상체는 안정적인 각도를 유지할 수 있고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궤도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운스윙까지 잘하고도 임팩트 순간에 또 다른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스쿠핑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손목을 꺾어 올리며 공을 퍼올리는 듯한 이 동작은 정타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동작이 나오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허다빈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요즘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임팩을 할 때 머리가 뒤로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다른 골퍼분들도 문제가 된다면 머리가 이렇게 도망가시면서 헤드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헤드업을 공을 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통 다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걸 보통 헤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뒤로 도망가게 되면 공을 이렇게 허공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스쿠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약간 머리의 위치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머리통을 잡아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얼굴의 중심이 코거든요. 이제 코가 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 공과 코의 간격을 유지해서, 이게 코가 공보다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게 그런 걸 느끼면서 연습을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허다빈 프로가 스쿠핑의 원인으로 헤드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 헤드업이 되면 공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본능적으로 공을 맞추기 위해 팔을 펴고 손목도 일찍 써버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쿠핑 동작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스쿠핑 동작이 나오면 임팩트 순간 매번 로프 투각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와 스핀량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다빈 프로가 헤드업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머리를 들지 말자와 같은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기보다는 코와 공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실제 운동학 연구에서도 몸의 내부 감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외부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식이 동작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머리를 들지 말자는 막연한 감각보다는 코와 공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구체적인 포인트를 설정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스쿠핑을 안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핸드 포워드 임팩트를 하려고 의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릴리즈 동작에서 치키닝이 나오는 것이죠. 핸드 포워드로 눌러 쳐야 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팔을 당겨치고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릴리즈가 막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런 치키닝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영상을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스윙 들었다가 이 손이 덤비지만 않으면 이렇게 치키닝이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 힌지를 사용해서 이 접힌 부분을 그대로 들고 와서 어드레스 자세로 만들고 이 위치에서 휘두르면은 치키닝이 될 수가 없이 릴리즈가 잘 되는데,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손이나 팔이 덤비게 되면은 임팩트에 이미 팔이 손이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나가면 보통 치키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을 들어서 이 힌지를 유지해서 어드레스 자세로 만들고 팔이 내려온 위치에서부터 휘둘러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더 릴리즈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또 뭔가 나는 릴리즈 되는 게 잘 안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립 뒤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숨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다가 롱티를 꽂아놓고 이 티의 머리가 계속 내 배꼽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빈스윙을 해주시면 릴리즈 연습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치키닝 동작이 나오는 이유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운스윙 때 상체와 팔이 먼저 덤비며 당기는 스윙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다운스윙 초반에 골반이 처음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온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온다는 것, 즉 시퀀스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퀀스가 깨지는 순간 다양한 잘못된 동작들이 나오게 되죠. 허다빈 프로가 치키닝을 예방하고 올바른 릴리즈 동작을 위한 한 가지 연습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립 끝에 티를 꼽고 그 티가 계속 배를 바라볼 수 있게끔 빈스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습하면 티의 방향을 통해 팔과 몸통의 타이밍이 잘 맞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습 또한 앞서 코와 공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처럼 시각적 피드백이 명확하기 때문에 동작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치키닝 없는 릴리즈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허다빈 프로가 힘을 뺄 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저희가 힘을 빼야 된다, 팔에 상체에 힘을 빼고 손에도 힘을 빼야 된다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다 이렇게 늘어져서 되게 좀비처럼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힘을 쓰게도 되고 좀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손의 압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채와 저희 몸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립은 정말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립 위로 이 손목부터는 조금 힘을 푸셔도 되는데, 힘을 빼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온 몸에 힘을 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립을 견고하게 잡으신 다음에 이 팔에 힘을 빼는 게 어려우시다면은 집에 그냥 아무 동그란 물건, 뭐 공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팔을 굽히시고 이렇게 뻗으시면은 되게 뻣뻣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팔꿈치를 굽혀서 공을 들고 이 공의 윗면이 계속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팔에도 힘이 빠지고 또 뻣뻣하게 들리지도 않고 또 스윙을 할 때 좀 걸리는 부분 없이 들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립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뺀다고 그립에까지 힘을 빼고 있으면 견고한 임팩트를 할 수 없죠. 그립은 견고하게 잡되 손목부터는 힘이 빠져 있어야 헤드를 던지면서 올바른 릴리즈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빈 프로가 이렇게 힘을 빼기 위한 연습도 한 가지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공을 잡고 공의 윗면이 계속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스윙 동작을 해주면 팔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이 감각 그대로 스윙해 보시면 팔에 힘이 빠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언 정타를 위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드레스 자세가 곧 임팩트 자세이다. 어드레스 자세부터 신체의 올바른 정렬을 맞추는 데 집중하자. 두 번째, 헤드는 헤드의 길이 따로 있다. 헤드의 길과 몸의 길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세 번째, 바운스윙 초반에 골반을 어드레스 위치로 되돌린다는 감각을 가져보자. 시퀀스가 지켜지며 다양한 실수 동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신경 쓰신다면 아이언 정타가 맞으면서 항상 일정한 거리 컨트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골프 칠 때 고민인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